올 시즌 프로야구도 이제 마지막 레이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시즌이 끝나면 감독과 선수들의 운명도 엇갈리고요. 또 잠시 후면 어김없이 뜨거운 스카웃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슈토크전에서는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이적하는 프로야구의 세계 그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그 프로야구에 대해서 정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올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죠. 우선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몸값이 네. 이제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렇죠. 네, 사실 과거에는 이 운동선수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수가 프로 복서들이었죠. 네. 네. 세계 챔피언이 됐었을 때 거액을 만졌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구기 종목 쪽에서의 많이 늘었죠, 이제. 뭐 프로야구든 프로배구든 뭐 프로축구 선수든 네. 어느 정도의 그 자기가 기록을 내고 성적을 내면은 예. 진짜 뭐 챔피언 못지않는 그런 이제 거액의 연봉을 받고 또 그다음에 또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최고의 몸값은 역시 뭐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 추신수 선수잖아요. 네, 한 천억이 넘지요 지금. 1,370억이에요. 7년간. 네. 이게 주당 3억 하고도 8천만 원 받는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프로야구 세계라는 것은 최저 연봉 2,200만 원짜리 선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네. 16억 받는 선수까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신고 선수라든가 또 연습생들은 사실 뭐 1,000만 원도 못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차가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목표는 있는 거죠. 목표는 나도 저렇게 받을 수 있다는 2%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이제 그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 선수들이 많은 구단은 네. 또 구단 내에서 선수들끼리 조금 더 불협화음이 좀 있어요. 돈에 민감하군요. 또. 돈에 민감하죠. 네. 사실 우리에게는 딱 그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돈을 많이 번 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박찬호 선수잖아요. 그게 네. 박찬호 선수 최초죠.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또 재테크에도 성공을 했어요. 박찬호 선수가 2003년에 서울 신사동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지하 4층에 지상 13층짜리 빌딩을 약 73억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산 다음에 본인이 또 70억 원을 또 더 투자를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다시 빌딩을. 근데 그 빌딩이 약 300억 정도. 그러니까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도 그 메이저리그 하면 사실은 뭐 단지 연봉, 뭐 계약을 떠나서 야구 선수들에게는 또 꿈의 구장일 수도 꿈이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중에서 메이저리그가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선수들이 있나요? 지금 김광현, SK 김광현 SK, 투수하고 예. 넥센의 강정호, 유격수 두 선수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예. 선수들을 볼 때는 그냥 어떤 흥미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스카우트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 WC대에 4강 갔죠, 그렇죠. 결승 갔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죠. 예.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예. 실력을 거기다가 이제 박찬호 선수가 신수 뭐 그 다, 길을 네. 잘 뚫어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신수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거 한국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야구계 솔직히 산 증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역사이신 분을 함께 모셨으니까 우리나라 스카웃 역사를 한번 짚어봤으면 그거 좋겠어요. 재밌겠네. 구단 직원이 그 선수가 수능 시험 보는데 담 넘어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수능 보지 말고 우리 구단에 입단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모 선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예. 휴가 갔다가 나올 때 납치해서 간다든가. 이야. 뭐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다음에 뭐 생각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김재걸 선수 같은 경우는 현대와 삼성이 붙었어요. 예. 그건 돈에서는 안 밀리는 그렇지. 두 기업 다. 두 그룹 안에 네. 선수를 비행기로 막 전세기 띄워가지고 네. 막 납치해서 온다든가 와.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스카우트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프로야구 딱 82년에 시작하고 한 10년 만에 예. 그러니까 92학번 대학교로 따지면 92학년도 박찬호 선수가 학번에 92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들어올 때 그 선수들 고나이 또래 잡으려고 OB하고 LG하고 붙었을 때가 그때가 박찬호 선수, 송경민 선수, 조성민 선수, 그렇죠. 임선동 선수 김선동 선수 맞아. 이 최고의 투수들이 배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선수들 잡으려고 OB하고 LG하고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맞아요.
관심 받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시구. 그렇죠. 연예인 시구 특히나. 신문에서 누구의 맞아요. 무슨 시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렇죠. 시고 조금 관심 있어요. 있는 네. 경기다 싶으면은 네. 시구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그래요. 유명인이 나와서 시구를 그렇죠. 하게 되죠. 예. 근데 시구가 보통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시구를 할 때 여자 연예인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좀 예쁘게 던진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살짝 던지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모 연예인이 굉장히 여자 연예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처럼 정말 이렇게 멋있게 던졌거든요. 오.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예쁘게 던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예. 야구 선수처럼 열심히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근데 클라라 씨가 이게 던졌을 때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아니, 그 전에는 예 맞아요. 홍수아 네. 씨가 그 정말 홍태란 프로 선수가, 선수들처럼 열심히 배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되게 화제를 불러했었어요. 맞아요. 예.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예. 전인아 씨예요. 전인아 씨도 전인아 씨 시구를 하셨어요? 했어요? 전인아 씨가 시구할 때 그 당시에 그 드라마에서 왕비 네. 왕비였었거든요. 오. 그 머리 그 그거 하고 왔어요? 가서 시구를 했어요. 야. 뭐 말 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시구하는데 말 타고. 아 그거 이게 모아서 봐도 재밌겠어요. 정말. 네. 두산 같은 경우는 네. 여성분이 시구를 하면은 이기는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 득수가 남성보다는 있군요. 여성 쪽이 시구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두산 쪽은. 홈 경기할 때.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건 예. 프로야구의 최초 시구자는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사람 그래요? 역시 뭐 제가 전두환 공자 앞에서 우치겠습니다. 전두환 그 전 대통령 시구할 때 그때 야구장에 이러고 있는데 예. 그때 경호는 삼엄했어요. 저 전두환 대통령이 입장하는 30분 전, 네. 퇴장하는 30분 전은 아무도 못 움직였어요. 아. 화장실도 못 가고 혹시도 함사. 아무도 못 갔어요. 예. 근데 이제 마운드에서 시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포수가 유승환 경찰청 감독원의 유승환 예. 선수였어요. 예. 그 유승환 선수가 공을 잡고 그 시구한 공을 시구자한테 줘요. 네. 그래서 사인을 받거든요. 예. 예. 근데 시구를 딱 해서 포수가 받고 유승환 선수가 받고 덩치도 크고 뭐 이런 부장한 선수가 대통령 쪽으로 뛰어 올라가니까 그냥 경호원들이 쫙 싼 거예요 앞에. 오. 그걸 못 올라가게 딱 막은 거예요. 이야.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프로 야구 6개 구단주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예.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첫 번째가 국민들을 즐겁게 해라. 이게 프로야구 출범의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응원을 하되 지역적 특성 있는 응원을 해라. 예. 운동선수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 아.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지시가 단시일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해라. 스포츠가 이렇게 맘대로. 이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요. 네네네.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역 사랑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예,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지역 감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때 해태하고 MBC 청룡하고 예. 저 한국 시리즈를 했어요. 그때 중국 영화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야. 네네. 그러니까 용쟁 호투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예? 그죠? 심벌이. 예,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또 호랑이니까. 또 호랑이니까요. 그러네. 예. 용호상박. 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는 용호상박이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예.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용은 중국의 상상 동물이고 호랑이는 실제 호랑이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니까 호용상박이지 무식한 놈아. 용호상박이 뭐냐? 용쟁호투가 아니야 호쟁용투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시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프로야구 처음 이제 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 또 대통령들이 쭉 김영삼 시구를 전 하셨죠. 대통령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시구를 거의 다 하셨고 하셨군요. 아니 근데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시구는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때 관중석에 있었죠. 관중석에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회사에 이벤트 하잖아요. 근데 네. 키스 연인끼리 온 사람 키스 타임 하는데 맞다. 그 김영기 여사한테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딱 카메라 딱 잡아서 그게 이제 네, 그때 키스하셨어요. 그죠. 원래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그 야구장을 그냥 느닷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야구 이제 우리가- 팬이시구나. 예. 어이구. 그러면은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계 예정이 없던 중계가 그냥 갑자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오시니까.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네. 계시면 이제 뒤에서
뒤에서 해설하는 거예요, 이제. 전 대통령 재임 때 이루심이 이렇게 보니까 어서 못 보던 사람이야. 예. 야, 저 이루심 어디서 야구했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원래 그 주심들이 차고 있는 공 넣는 주머니를 차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그 뭔가 그 경호원이더라고요. 아, 뒤에서 경호하는 거예요? 그 2루에서 이루에서? 경호원이 서 있는 거예요. 심판복을 입고. 예? 그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디서 야구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야, 아니, 저 하나 근데 참. 궁금한 거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의 시구를 다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시구자는 누구셨어요? 힘은 역시 전두환 전 아, 대통령이 그래요? 역시 힘이 있었어요. 군인의 정신으로. 네. 프로야구가 처음에 창단할 때 6개 구단에서 지금 이제 9개 구단까지 네, 네. 있는데 프로야구를 얘기하려면 또 기업과의 관계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예. 먼저 뭐 기아 타이거스, 사실 전신은 혜태죠. 예. 그죠. 그리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MBC MBC 청룡. 맞아요. 예. 제가 팬이에요. 사실 LG 아. 팬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글스는 빙그레 빙그레. 이글스죠. 맞아요. 예. 그리고 넥센은 현대 유니콘스 선수단과 그 구단주를 그대로 승계해서 네. 재창단을 했고요. SK와 NC는 와. 2012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중계를 하는데 예. 타 방송은 삼성 대 기아 예. 이렇게 방송을 했고 네. KBS는 기업 기아 대 이름을 삼성. 하지 말고 네. 타이거스와 라이온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동물로 가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예. 중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부분 프로구단의 스폰서 이름은 이게 모 기업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모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프로야구가 존재했고, 예, 럭키 금성이 LG가 너무 세니까 LG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LG로 기업 바꿨죠. 이름을. 기업 이름을 이제 야구팀 이름을 따서 LG로 바꿨어요. LG로 바꿨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리즈 같은 쪽에서 만약에 우승을 했었을 때의 홍보 가치가 네. 뭐 한 2천억 이상으로 그런 가치를 지금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그 7차전까지 갈 때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는 뭐 거의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노출되는 게 얼마예요? 사실 그 매해 시즌에도 항상 대기업 타이틀이 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한국 야쿠르트. 지금 2014는 한국 야쿠르트죠. 네.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라는 타이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 경기마다 그건 앞에 붙잖아요. 그럼요, 예. 네, 분명히 예, 한국 야쿠르트는 투자한 금액, 그 광고액보다 그 이상의 아마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지 누렸다. 이게 않을까. 이제 지난해 이제 타이틀 스폰서를 진행하면서 기업 선호도가 한 23% 올라갔다. 조사가 봐요. 그게 평가돼 있고 예, 예. 브랜드 인지도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 한 38%가 또 올라갔다.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그 야구를 보는 사람은 몰입도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몰입도가 강하다. 예, 예. 그럼요. 경기장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4 한국 야구르트 뭐 프로야구 네. 멘트를 뭐 쭉 예. 해주니까 근데 그렇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인지가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 김은국 가수 있죠. 네. 호랑나비. 예. 호랑나비를 누가 유행을 시켰냐면은 경찰청에 감독하는 유승환이가 그걸 갖다가 히트 시켜준 거예요. 그래요? 모르시죠? 그거? 예. 응원가를 썼나요 혹시? 호랑나비 그 곡을 갖고 예. 김은국이가 이제 형형 그러거든요. 예, 예. 호랑나비 곡을 갖고 대전 야구장에서부터 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구나. 운동장에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승환이가 여러 군데다 얘기해가지고 아 이거 내 후배인데 그거 좀 틀어달라 그러니까 예, 예, 예.
무료하잖아요. 이제 경기 들어가기 네. 그렇죠. 전에. 예. 그 이러고 있는데 매일 뭐 호랑나비 매일 나오잖아. 박자도 또 응원가로 어울려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어떤 노래가 나오면은 응원가로 그거 하려고 네. 그것도 로비가 굉장히 그렇겠어요. 값셉니다. 아니, 이제 정확하게 이게 나는 홍보 효과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일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TV도 예. 있죠, 예. 인터넷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지금- 신문 당연히 그럼요. 있고. 라디오도 이게 해서 있고 뭐다 이번에 한국 야구 인터넷. 포트 시즌의 그 효과를 또 돈으로 계산해 보면 예. 무려 회사 측에서 이제 추정하기에는 한 예. 한 1,030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있죠. 솔직히 넥센 타이어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요새 다 넥슨 타이어예요. 그러나 넥센 히어로즈 때문에 넥센 그렇죠. 지금 그쵸. 계속 지금 네. 그 효과가 얼마가 있어요. 그 역대 프로야구 타이틀들이 사실 여러 기업들로 바뀌었잖아요. 네. 쭉 다 지금 기억 나세요? 그 삼성모증권, 삼성전자 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자체가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 조금 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원래 네. 그 사대 보고 다니실 때는 예. 원래 레슬링을 하셨어요. 맞아요. 레슬링. 레슬링 선수였었어요. 스포츠와 연관이 있긴 네.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레슬링계 그 회장도 하시고 레슬링을 진짜 그 지금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왜 야구장을 안 오시냐? 예. 롯데하고 음. 이제 7차전이가 그걸 하는데 네. 네. 삼성이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에서 회장님 우승할 것 같습니다. 가서 격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야구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유두열이한테 스리런 홈런을 하죠. 그래서 역전을 당해버렸죠. 삼성은 뭐 골프 선수 박세리를 후원한 거로도 유명하잖아요. 맞다. 예, 예. 그때 히트 쳤죠. 예. 네. 그때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 무명 시절이었어요. 박세리에서 무명 시절 그때 계약한 금액이 예. 8억 원이었어요. 연봉 1억 원에. 굉장히 근데 컸죠. 굉장히 아무런 그 성과 그때까지 뭐 없을 때. 우승 성적이 없던 선수한테 했는데 예. 2년 뒤에 IMF 때 US 오픈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그죠, 예.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징으로 네. 여겨졌던 맞아요. 정말 온 물에 국민에게 해자대 희망과 들어가고 용기를 했던 줬었죠. 그걸로 보답을 한 거예요. 그죠? 선수들 옷에 이제 거의 광고판인 거예요. 너무 광고가 머리, 많아. 모자부터 발끝까지. 정말 이렇게 눈을 돌리면 다 광고 기업들, 그죠? 그래요. 정말 선수들 몸이 광고판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제 가로 10cm, 세로 5cm 요 광고를 선수들 몸에 붙이는 데는 얼마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한지 아세요? 한 10억 원 이상. 이야. 그래서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면 광고주가 사실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아무래도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거겠지. 가슴, 어깨, 그리고 타자들 헬멧. 여기가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가 들고요. 이 중계를 하잖아요. 예, 예. 82년도만 해도 중계차 석 대 갖고 오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야구 중계를 석 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부광 카메라 하나 놓고 예. 센터 쪽에다 하나 놓고 일루 더가 위에다 하나 놓는 거예요. 음. 그러면 왼손 타자들은 밤낮 뒤통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괜히 한 바퀴 빙 돌고 그런 거 나와야지. 쫙 보고서 뭐몸 풀고 그러네요. 네. 광고판을 붙이기 위한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명당이다 생각하는 데가 어디세요? 요 가슴? 캐쳐 딱 정면은 딱 지면에 보이니까. 또 그렇지. 프로젝터에는 이거는 하루 종일 나와요. 그렇지. 야구 끝날 때까지. 이제 그 기업들은 이걸 잘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주류. 줄이죠. 네. 경기장에서 먹는. 경기장에서 이게 치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가면 경기장에 가서 지금 보면 이게 경기장별로 또 이게 독점권이 1년마다 갱신한 계약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비맥주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잠실구장, 사직구장, 광주구장, 올해는 또 창원구장하고 계약을 맺고 카스맥주 독점으로 됐고요. 하이트는 또 인천의 문학구장, 대전구장, 대구구장에서 하이트 맥주를 독점으로 받았어요.
맥주를 맥주만 마시나요? 그럼요. 또 옆에는 안주 먹죠. 치킨? 안주로 치킨이 있어야죠. 그래, 치킨도 맞아요. 싸워요? 네, 내내 치킨이 네. 작년에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NC 다이노스랑 이제 후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NC 그 유니폼을 보면은 내내 치킨이 들어가 있고요. 홈구장, NC 홈구장에는 이제 입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킨 매장이. 그 굉장히 이제 맥주가 활발하게 되니까 이제 치킨이 시작됐어요. 네. 생각이 내내 치킨의 경쟁 업체가 다른 그 구단을 구장. 또 후원할 수도 있어요. 네. 기업들이 프로야구 현장에 가서 광고를 하는가 하면 요즘에 특히 TV 광고에 야구 선수들 나오는 광고 많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유현진. 유현진 그렇죠. 라면. 저 맞아. 사실 그 그 광고를 얘기하려고 보고 보고 예. 약간 민망했어요. 정말 근데 정말 류현 되게 약간 어색하게 연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색한 게 또 류현,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라면 해서 네. 사실 지금 라면 업계 1위는 농심, 2위는 삼양이거든요. 예. 3위가 이제 오뚜기인데 예. 이 오뚜기가 진짜 이 농심과 삼양을 따라 잡아보자 해서 이제 류현진 삼양을 제낄 정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일조한 것 같아요. 류현진. 진짜 그래요? 류현진 라면 이러면 왠지 국물이 진할 것 같아서 한번 근데 먹어보고 그게 싶어요. 진짜 돈값을 했다고 보는 게 오뚜기하고 6개월 광고를 했거든요. 유현진 선수가 진라면 광고를. 네. 그게 10억 원에 계약했어요. 95만 달러. 예. 대단한 가격인데 이게 굉장히 그 저기 광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정도의 금액이었고 와. 그다음에 또 유현진 선수 NH농협 거기 은행의 모델로 발탁이 됐잖아요. 예. 그게 2년간 사실 한 18억 정도 이건 뭐 추정치인데요. 예. 18억 정도로 업계 최고의 대회 광고료를 받았답니다.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사실 우리 세법상 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돼서요. 그래요? 해외에서 네. 얻은 소득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얻은 그렇죠. 소득 아니잖아요. 예, 류현진 선수가 류현진 라면 하면서 받은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겠죠. 아. 하지만 해외에서 얻은 번 소득에 건. 대해서는 그쪽에서 세금을 내고. 저 사실 한 유현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가 버는 돈에서 40%는 세금과 매니지먼트 쪽에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 맞아요. 나간다고 예. 봐야 돼요. 40%.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찬호가 그때 집을 한 220만 불짜리 집을 샀더라고요. 예. LA. 그 비싼 거 샀냐 했더니 써야 돼요. 돈 쓰면 세금 덜 내요. 덜 내요. 맞아요. 그 쓴 것만큼. 그렇죠. 류현진 선수나 뭐 박찬호 선수나 우리가 잘한 선수들 보면 역시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경기 나왔을 때. 근데 이런 선수들도 징크스가 있긴 있겠죠. 징크스 제일 많은 사람이 김성근 감독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떤 징크스? 김성근 감독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노란 팬티를 입고 게임을 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계속 그 팬티만 입고 게임해요. 그러니까 김광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연습 타격 끝나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발을 씻는데 그때 연속 안타 기록이 그 기록 행진할 때인데 5회 정도 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발을 안 씻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 뒤로부터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지금까지 야구를 쭉 그 원년부터 지켜보시면서 가장 지금 딱 굳이 꼽자면 기억에 남는 명승부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이 WBC 대회 예. 저 일본서 열렸을 때 2대 대회 때예요.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하는데 네. 2대를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만루 상황에서 일본 선수가 친 타구를 이진영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다이빙 캐치해서. 그리고 진짜 내가 그건 잊지 못하는 것이 그때 저 KBS가 단독 중계했을 때인데 제가 이거 석점 싸움이라 아직도 모른다. 2대1은 모른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데 팔에 들어와서 이승엽이가 2점짜리 홈런을 쳤어요. 그 도쿄돔. 네. 도쿄돔에 5만 5천 그 관중들이 네. 그 아우성을 치던 관중들이 딱 홈런 넘어가는 순간에 쫙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오는 거예요. 이야. 야, 진짜 처음 봤어요, 내가 그런 거. 그 경기를 내가 제일 잊지 못하는 경기로 친다면 이승엽 선수의 그때 그 홈런이었어요.
저도 영화 그때 생각이 같다, 나요. 그죠? 네, 네. 진짜 명승부였는데. 넘어갈 그리고 때 순간. 이 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 단장으로 갔어요. 네. 갔는데 야 찬스만 되면 이승엽이가 타석인데 이게 때리면 병살 타고 맞아요. 때리면 돌아버리겠더라고 사람이요. 진짜 이승엽이 빼라는 그 문자가 하루에 100통 넘게 와요. 근데 NC의 김경문 감독이 내가 참 정말 명감독이에요. 하루는 우리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근데 승엽이 하루 정도 쉬어주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 총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승엽이 저 준결승 큰 게임 들어가면 제가 다 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팔에 딱 가서 1번하고 할 때 역전 딱 홈런 때리더라고. 그리고 쿠바하고 할 때 또 홈런 딱 때리고. 그거 지가 때리고 놓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울더라고. 예언 잘하시기로 유명하시네요. 이제 내년에 짝들 선수 꼽아주시는데 어떤 선수를 꼽고 계세요? 지금 서건창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서건창 선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네,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주례를 본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몸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선수로 50개 홈런을 친다는 것이 쉬운 2개 홈런을 치는데 50개 홈런을 친다는 게 또 3년 연속 홈런왕이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다만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야구를 못한다고 이 경찰청이나 상무에서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일반 병으로 근무했어요. 아, 거기서 체육 훈련을 하고 자기가 혼자 연습하고 지금 2군에 가면은 서건창 선수 같은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능성 있는 선수. 그럼 나도 서건창 선수 같이 되겠다고 예, 되고 예. 싶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예, 면에서 그렇겠네요. 예. 네, 서건창 선수가 이번에는 MVP가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프로야구 선수는 돈 맛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1억 프로다. 받을 때와 2억 받을 때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3억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 우리 그 마운드에 서지 못한 숨어 있는 미래의 선수들이 또 하루빨리 마운드에서 바짝바짝거리는 또 나를 우리 스타들이 많이 나와야죠. 예 또. 그런 날을 또 기대해보는 희망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토크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코리아라고 쓰면은 일본 선수라고 소개하고 재팬이면은 한국 선수라고 하니까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아나운서하고 해설자 뭐 지금 보는 놈들 아니죠? 네. 거꾸로 중계를 17분을 했어요. 이건 아마 이야.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사고 중에서 대형 최고의 대형 사고예요. 사고예요. 예. 아나운서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뭐 잘렸다고 생각하고 예, 죄인. 우리가 3대1로 지고 있는데 일산 말루에서 2루타를 때려가지고 예. 싹쓸이가 돼가지고 5대3으로 우리가 역전을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중계한 건 다 잊어먹어. 조기현 선수가 살렸네요.